기초학력은 인권입니다. 기초학력을 갖춰야 사회에서 서름받지 않고 무시받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조사한 2016년에 서울 고교생의 국영수 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7.6%로 2위인 5.7%의 경기도보다 훨씬 많은 전국 1위였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의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시장,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어디서 발생하든 불의는 세상 모든 곳에 정의를 위협한다. 유명한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수십 년 전에 남긴 말이지만 마치 2021년 대한민국의 상황을 미리 알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먼저 불의와 부정이 판친 곳은 바로 권력 핵심부와 행정부였습니다. 이 불의와 부정의 바이러스는 입법부까지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좀비로 만들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제는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사직 의사를 표명한 임성근 판사의 사직을 불허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걸작입니다. 사직하면 탄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나마 사법부는 다를 것이라는 제 기대와 그래도 대법원장이라면 법원의 중립과 독립을 최우선할 것이라는 제 믿음은 이 말을 듣고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권력 핵심에서 시작된 이념과 정파적 이익의 바이러스가 이제 법원까지 퍼져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산부 모두를 파탄낼 지경까지 왔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사적인 관계를 떠나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사청문회를 도운 법관이, 그것도 1심에서 무죄 판결까지 받은 사람이 이런 꼴을 당할 때까지 방치했다면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만약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임법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후배의 목을 권력의 뇌물로 바친 겁니다.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검찰 통제에 실패하자 공수처라는 권력의 시녀를 만든 이 정권은 지속적으로 법원을 압박하고 이제는 대법원장까지 나서 우리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보다도 못한 권력의 무수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산부를 모두 권력의 소나기에 틀어쥐고 30년 민주당 장기 집권을 획책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의회 민주주의는 질식 상태에 빠지고 전체주의의 검은 유령이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들을 겁박하는 법관 탄핵,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당신들 입맛에 맞는 판결만 내리는 법원을 바란다면 차라리 광화문 한복판에서 인민재판을 여는 건 어떻습니까? 혹여라도 그런 재판이 열린다면 장담컨대 가장 먼저 피고석에 앉을 사람들은 법관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말살하고 있는 바로 당신들일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한민국 모든 법관들께 부탁드립니다. 법원은 권력자의 것도 대법원장 개인의 것도 아닌
법의 공정성과 법치주의의 신성함을 믿는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정치가 법을 잡아먹고 정치가 판결을 좌우한다면 상권 분립에 바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법관직의 신성함을 잊지 마시고 오직 국민을 위하고 법 앞에, 양심 앞에 떳떳한 법원으로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부정과 불의의 바이러스가 판치고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교육입니다. 서울에만도 84만 명의 초, 중, 고교생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 소중한 동량들입니다. 이 아이들 중에는 과도한 사교육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반면 양육자의 여건 때문에 방치된 학생 또한 너무 많습니다. 학교도, 지역사회도, 교육청도, 그리고 서울시도 보살핌이 필요한 이 학생들에게 적절한 관심과 지원을 쏟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은 전체 학생 중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공부 잘하고 조기 유학 다녀온 소수의 학생들에 가려서 정작 학업에서 소외된 학생들이 부지기수인 현실이 지금 서울 교육의 민낯입니다. 기초학력 평가는 초등학교의 경우 한글을 깨우쳤는지 간단한 산수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기본적인 영단어 등을 아는지, 고등학교에서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수준의 어휘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알아보는 겁니다. 즉, 정상적인 공교육 과정을 마치면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학력입니다. 이런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이 많다는 건 한마디로 정부와 교육당국의 책임 방기입니다. 한마디로 기초학력은 인권입니다. 기초학력을 갖춰야 사회에서 서름받지 않고 무시받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기초학력은 경쟁사회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뒤집어 썼는데도 그걸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는 어휘력이 부족하다면 제대로 된 수사와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사칙 연산과 상식 수준의 금융 지식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는 일도 허다할 겁니다. 또한 기초학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사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재교육을 제대로 받기가 힘듭니다. 사회는 빛의 속도로 변하고 인생 2모작, 3모작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재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영원히 사회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아이들에게 기초학력을 갖추도록 해주는 것은 기성세대의 의무이자 교육청 그리고 서울시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지켜주는 것은 시정을 책임진 서울시장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의 반발로 2016년 이후에는 전국 단위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수조사가 없으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기초 학력에 미달하는지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비대면 교육이 학생들의 기초 학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사를 못하니 상황 파악할 수 없고 상황 파악이 안 되니 대책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대책을 세울 수 없으니
방치해서 더욱 상황이 나빠지는 악순환의 연속, 이것이 서울 교육의 현실입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조사한 2016년에 서울 고교생의 국영수 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7.6%로 2위인 5.7%의 경기도보다 훨씬 많은 전국 1위였습니다. 서울시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학습 환경이 열악한 4개 구는 미달 비율이 10%를 넘습니다. 서울에서만 매년 7만 명 이상의 고교 졸업생이 생활에 필요한 기초학력조차 갖추지 못한 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도 없이 사회로 떠밀리듯 쏟아져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조사가 있었던 2016년보다 사정이 더 나빠졌다는 것이 서울 교육 관계자들의 일치된 진단입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상황이 더욱 심각하게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위해 제대로 아이를 돌보지 못해 마음 아파하는 수많은 부모님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지금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교육부가 무대책이라면 서울시장이라도 나서야 합니다. 저는 대학 교수를 역임한 교육자 출신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아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춰 누구도 무시당하지 않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행히 시교육청도 기초학력 부진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청은 기초학력 신장 예산을 작년보다 127%나 늘렸습니다. 초등 국어, 중학 수학을 중심으로 배움이 느린 아이들을 돌볼 협력 교사도 많이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서울시 교육당국과 선생님들의 역량을 믿습니다. 시장이 되면 교육청에 협약을 맺자고 제안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실태에 따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도별 미달 비율 해소 목표를 정하겠습니다. 교육당국과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서울시가 학생, 학교, 교육청에 인센티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과감한 재정 지원도 하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교육 관계자들의 전문성이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서울시가 감독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훈련과 작전은 교육청의 몫입니다. 서울시는 구단의 운영 조직처럼 구단주인 시민의 뜻에 따라 좋은 결과에 대해서는 보상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과 격려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기초학력은 기본 인권입니다.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을 줄이는 것은 인권을 수호하는 일이며 서울과 대한민국의 미래 역량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서울의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시장,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뒤에 혼자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교육은 미래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이자 현재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오늘 발언을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씀으로 시작했듯이 마지막도
킹 목사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합의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합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이제 막 물꼬를 튼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제 입장은 이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